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미술계의 스타 작가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직접 듣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어요. 아우, 저도요. 궁금하죠. 근데 네네. 왜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또 직접 나와서 직접 뵐 수 있으니까 마음도 너무 풍성해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네. 되게 기대가 되고. 저도 그래요. 맞아요. 저번보다 네. 눈빛이 더 이글이글. 약간 이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네. 작가님 만나게 될지 저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화의 간판 스타 김선두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선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화 가신 거죠? 네. 대개는 이제 수묵화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뿌리로 이렇게 가보면은 벽화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한국화도 서양화처럼 그 굉장히 그 채색을 진하게 하며 두껍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수묵화처럼 저렇게 이제 맑게 그리는 게 있는데 선 위주의 어떤 저런 먹그림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네, 작가님께서 정말 너무 멋진 작품 두 점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작가님 작품 한국화라고 하기엔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색감도 되게 비비드하면서도 뭐랄까요, 이 뭔가 캔버스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캔버스에 되게 딱딱한 느낌도 없고 좀 되게 깊이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기법을 굳이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장지 기법이거든요. 장지. 장지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지 아시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닭지예요. 닭나무로 만든 그 종인데 옛날부터 굉장히 우리 그 닭지는 질이 좋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고려지 하면은 유명했죠. 그런데 저게 장섬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죠. 근데 이제 장지 기법의 특징은 여러 번 채색을 이렇게 겹쳐칠하는 데 있어요. 겹쳐칠한다. 예. 그 채색의 어떤 그 겹이 보통 한 30에서 한 50번 정도. 예. 30. 하늘색 같은 경우 한 4, 50번 바른 거고 여기 지금 바탕에 저 황토색도 좀 그런 거고 옅은 먹을 바른 건 한 30번에서 50번. 작가님, 그러면 이게 30회에서 50회 이상 반복 작업을 해도 예. 이 장지라는 게 예.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곱게 바르는 거고요. 막 이렇게 닦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칠해놓고 닦아내고, 칠해놓고 닦아내고. 그래서 저 작품을 보면은 장지를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푸근한 어머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발효된 김치처럼 예. 그 깊이가 느껴지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 네. 용서해 줄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색깔을 칠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살짝 흘렸어요. 그러면 또 그 붓을 이렇게 싹 닦으면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다가 원래 웬만한 이렇게 좀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치워!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예. 작가님은 사삭삭 이렇게 닦아내시고 이렇게 다시 하는. 지우시고 그런 건 하잖아요. 아니고요. 수묵화 같은 경우 있죠. 저거는 참 재밌는 게 이제 그림은 공간의 예술이잖아요. 저도 한 40년 붓질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와 같냐 그러면 김연아 선수 아시죠? 네. 아, 잘 알죠. 딱 그 올림픽 경기장 안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딱 수묵화가 그래요.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딱 틀리면은 사실은 이제 다시 그래야 돼. 지우면 안 됩니까? 아까 지울 수 있다고 하셔서. 그 이제 그 말씀 참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수묵화의 재료들이 그 그림 도구 중에서 제일 성질 더러운 놈들만 모여 있어요. 예, 빨리 그리면 그 물자국이 얇게 나오거든요. 근데 탁 그리고 좀 천천히 그리면 두껍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붓의 그 시간성이 나오죠. 그래서 진짜 그 어렵네요. 예, 수묵화의 어떤 그 멋이라고 아름다움은 번지는 게 아니라 물 자국이에요. 그다음에 먹은 한 번 딱 칠해지면은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붓을 이렇게 칼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장지 기법은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기법을 쓰는 네.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예, 예, 고유한 맞습니다. 그런 기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되게 우리 지금 요즘에 하단에서 조금 그 한국화의 어떤 그 문제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비아냥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너네 그 80년대에 한국화라고 해놓고 그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처럼 기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 이상으로 어떤 그 그림의 역사가 있고 조금 왜 없겠어요. 그러네요. 또 장기기법만 그러냐 그러면 또 굉장히 우리 그 해화를 보면 거칠어요.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대범합니다. 보면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그 해화의 어떤 그 그러니까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한국화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장기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현대 회화로서의 한국화를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화를 그리지만 현대 회화로서 네, 인식이 그렇죠. 됐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전통적인 부분을 잘 찾아서 그거를 현대화시키고 좀 요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면은 전통 회화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게 전통 회화면은 저는 인간문화재가 돼야지. 그런데 인간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네. 열심히 저는 그 이렇게 해도 지금 상당히 모던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까 장기법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된 겁니다. 사실. 예. 아, 저는 또 이렇게 두 작품을 보면서 참 놀랍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식 안에서의 한국화는 선, 점 이런 게 주였는데 지금 면이 있어요. 네. 면을 이렇게 칠하셨어요. 저기도 보면 땅도 칠했고 여기도 네, 네. 새의 몸통이나 땅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건 칠한 거잖아요. 면을. 예, 예. 그런데 또 면에 붓자국이 없어요. 이게 선생님의 특징입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화 하면은 이제 그 어떤 미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20개 있습니다. 20. 20개. 예. 그래서 곱게 칠한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렇게 칠하진 않았고요. 보면은 상당히 저 안에 그 타치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오래된 방식 속에서 새로운 걸 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현대화 새로운 걸 추구를 하게 되셨나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화가셨는데 고3 때 이제 미술반에서 무슨 전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 서양화를 내는데 난 좀 특별한 건 내볼까?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숨가를 참 이렇게 흉내를 내서 이제 한번 전시를 출품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때. 그럼 상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받으셨어요? 상 주는 게 아니는 거. 아, 상 주는 데가 아니었다잖아요. 근데 그때 참 좋았어요. 네. 느낌이. 그래서 나는 한국화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주제들을 다루세요? 뭐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좀 동네 산책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그림을 이제 예를 들면은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딱 보면 딱 누가 봐도 낮인데 네. 별이 빽빽하게 하늘에 보이는. 예. 아. 네. 근데 또 새가 떨어진 과자 껍데기를 그렇죠. 부리를 쪼으려는 것 같은데. 네. 강진에 있는 그 주작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8분 능선에 이제 펜션이 있어가지고 새벽 한 3시쯤 잠을 깼는데 한 3분의 1쯤 산에 능선이 지나가고 위에 별이 가득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날 셀 때까지 봤어요. 야, 저게 만약에 낮에 하늘에 저게 반짝이면 어떨까. 진짜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 별 풍경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스펙타클한 풍경 같아요. 저기 그 꽃도 아름답고 그런데 저 지금 곤줄박이는 저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욕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욕망이 눈을 가리면은 그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품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그 감동을 팍 주든지 네.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네. 그게 이제 그림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불편한 거. 이제 그것도 그림의 주제가 돼요. 근데 저거는 그때 어떤 풍경이 주는 감동이 대단했는데 빛이 현상이라고 그러면 저거는 삶의 어떤 그 본질이겠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재밌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천재 같으세요. 그 천재는 아니고요. 엄청 계획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시는 그다음에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계획이 아니라 정해놓고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그러신 것 그리다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나오는 아니요. 거. 정해놓고 가지 말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평소에 그만큼 많은 생각을 머리에 갖고 계시면서 예, 충분히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동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진짜 들을수록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 한국화의 전망은 어떤가요, 선생님? 한국 하면 망했다고 뭐 생각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왜죠? 잘못하면. 그리고 또 선택도 안 해. 지방에는 많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너무 젊은 사람들이 한국화를 아니 그러니까요. 선호하지 않으면. 항상 그 역발상을 해야죠. 브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오. 블루오션이다. 그러니까 네. 저걸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주는 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저 작품을 봤을 때 네. 달밤이잖아요. 저기. 네. 이쪽 봉우리에서 봤던 달이 한참 한 2km쯤 가면 또 따라와 있어요. 네, 또 그래요. 이렇게 네. 따라와 있죠. 네, 네. 저거 보면은 하나의 동행이잖아요.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죠. 만약에 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굉장히 무섭고 막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김선도 작가에게 한국화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신무기다라는 느낌. 경쟁을 이렇게 확 높여줄 수 있는 신무기. 새로운 무기다. 새로운 무기다. 또 한국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멋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